옛날엔 중3 때 배우던 건데 지금은 안 배워서 요거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5가 있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지? 7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거리 되는 거죠? 또 y축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 거리가 얼마죠? 5가 되는 거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지 거리 나오는 거야. 여기 거리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3이라고 하는 사람 은근 많아. 이거 뭐 갑자기 막 더하는 거야. 속으로 그랬구나. 거리는 큰 거에 작은 거 빼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누가 큰지 작은지 설명 이제 할 거야. 요거 배경 지식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 할 줄 알면 요번 수업 다 잘 들을 수 있어요. 비례식. A 대 B는 뭐 3대 4다 그랬을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는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예. 요 정도 알 수 있으면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요번 단어 뭐 어차피 개념 수업 하는 거니까 잘 소화하면서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괴물 같은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저기 이 책이 단원이 크게 3개예요. 이렇게 3개 있는데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너네 선배들은 지금 고3 애들은 1학년 때 1학기 때 뒤에 부분에 나왔던 거거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공수 2로. 요게 조금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뭐 또 그날 잘 따라주면은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집합하고 명제인데 내가 너네보다 좀 어릴 때 중학교 때는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중1들이 배우던 거 지금 고등학생이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뭐 유독 이거를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한데 막상 하면 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단원이 이제 함수예요. 함수. 이 함수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수나 고2 때 미적분 원 같은 거 배울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거를 한 4일 정도 우리가 총 12일 수업 중에서 4일 정도 도형의 방정식을 하게 될 건데 한번 잘 해봅시다. 하루에 요게 내가 너네 부모님들한테 보낸 저기거든. 계획표거든. 우리는 하루에 유형 12개, 좀 어려운 단어는 11개 정도씩 소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8개씩만 하는 날도 있어. 5개 하는 날도 있고. 그건 이제 마지막 그 단원 정리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씩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랑 같이 요 책 개념편 수업을 하고 이제 유형편은 좀 숙제로 하고 내일 와서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은 열심히는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편안한 스케줄은 아니야. 특강 처음 해보죠. 특강 했었지. 하은이는 처음 하지. 특강 했었어? 저번 겨울에 했었어? 그때 좀 힘들긴 했지. 하루에 3시간씩 연달아서 막 12회를 하다 보니까 주말은 쉬더라도. 어서 와. 응. 책 가져왔어? 자, 2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2점 사이의 거리.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참 하나 더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다. x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25 더하기 3, 3은 9 해가지고 루트 34 하는 거 요거 할 줄 알면은 오늘 하는 수업은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점 사이의 거리에서 A라는 좌표가 A가 있고요. B라는 좌표가 B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수직선 위에 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이너스 2하고 5처럼 누가 큰지 확실하게 알면은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거리 됩니다. 근데 이렇게 A나 B 중에 누가 큰지 몰라. 이럴 때는 A, B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느냐? A 빼기 B를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되는 거니까. 알았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되는 거니까. 이건 수직선에서. 그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점 A가 있는데 x1, y1 여기 점 B가 있어요. x2, y2예요. 여기 밑에 숫자 조그맣게 1, 2 쓰는 거는 구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막 x, y, z, w 문자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점이 10개 있어도 숫자만 달라지면 되니까. 이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결론부터 써보면은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인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 x2 빼기 x1이거든. 맞지? 이건 x2가 오른쪽인 게 확실하니까 x2 빼기 x1이라고 쓴 건데 누가 큰지 몰라. 그럼 절대값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이거 x2에서 x1을 뺀 걸 제곱하든지 x1에서 x1을 뺀 걸 제곱하든지 결과는 똑같죠.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제곱하면 똑같이 9니까. 그 다음에 y 여기 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y2 빼기 y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a, b 거리잖아. 그지? 여기가. 그러니까 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고 이제 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거죠. 원래 제곱 없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지만 거리는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인 거예요. 요게 오늘 너네가 모르면 안 되는 식입니다. 요게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요거 모르면 안 돼. 알았지? 요번 단원에서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좀 쉬고 나서 내분점이라는 걸 배울 건데 요거 그리고 무게중심 요거 세 가지는요. 요번 단원을 배운 사람이 못하면은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세 가지는. 다른 거 이제 응용 버전들은 그때그때 몰라서 다시 하더라도 요거 세 개는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전반부에 하는 거는 오늘 전반부는 요거 한 가지입니다. 예, 거기 8페이지 밑에 보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있는데 요거 식에 맞춰가지고 요 식이랑 요 식에 맞춰가지고 한번 답 한번 써보고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고기. 예제 2개씩 3판 하면은 쉬는 시간. 다 해봤죠? 아직?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옆에 넘어가 보자. 예제 1번, 2번. 자, 예제 1번부터 봅시다. 점 A랑 B가 주어졌어요. 점 A랑 B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문자를 준 거죠. 조건을 주고서. 그랬을 때 A 값을 모두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답이 아마 2개 나올 건데 A, B 사이의 거리를 방금 구한 식으로 한번 써보면 X에서 X를 뺄 거야. 그러면 A 빼기 1에서 2를 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을 뺄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면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다? 굳이 식 안 쓰고 둘이 얼마 차이 나지? 4 차이 나잖아. 그래서 그냥 16이라고 쓰게 될 건데 처음이니까 일단 쓸게. 이게 4루트 2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이제 풀면 끝나는 거죠. 양변 제곱해줘서 루트를 벗겨주고
그 과정에서 괄호까지 풀어봅시다. 자, 제곱해주면 이거 루트 벗겨지고 이거는 뭐가 돼? 32가 될 거야. 자, 이건 a 빼기 3이잖아. 이거의 제곱을 풀면 되겠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9 더하기 4의 제곱 16은 32가 되는 거예요. a 제곱 빼기 6a에 여긴 25고 요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7, 1 맞불 하니까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푼 거죠. 그죠? 새로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봅시다. 요까지만 써놓고 아무것도 안 써놨네. A, B랑 B, C랑 같답니다. 자, A, B하고 B, C하고 같대요. 그러면 저 식을 또 쓰면 됩니다. 루트 해서 A, B잖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문자가 앞에 있는 게 좋죠? A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1을 뺄 거야. 마이너스에서 1을 빼서 제곱하면 되고 B, C 요거 둘 사이의 거리 그러면 또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하지 말고 문자가 있는 거에서 뺍시다. A에서 4를 빼고 제곱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니까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쓸게. 요까지 했으면 이제 새로 배운 건 다 끝난 거고 이제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고 괄호를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에 플러스 1 3이니까 제곱하면 9 a제곱 마이너스 8a에 16에다가 4 더해서 뭐 20 되겠죠?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없어져. 그지? 1차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8a가 넘어와서 10a가 되고요. 10이 넘어와서 10이 되고 a 값은 1이 되는 거죠. a 구하는 문제였죠? 그치?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옆에 잠깐 뒤에 한 장 넘겨봅시다. 한 페이지. 예제 2번도 연달아서 한번 해볼 건데 예제 2번 문제를 보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X축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X축, Y축, Y는 X, 뭐 Y는 X 빼기 1 막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서 X축 위에 있다. 점 P가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문자는 적을수록 좋거든. A, 0이라고 놓는 거예요.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이니까. Y축 위에 있으면은 0,A라고 놓으면 됩니다. 0,B라고 놔도 되고요. 알았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놓을까? A, A라고 놓으면 됩니다. 굳이 A, B라고 놓고 A는 B와 같다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뭐라고 할 거냐? X에다가 A를 일단 넣을 거야. 그러면 A, Y는 뭐야? A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놔보자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여러 개 안 나오고 연립방식 안 풀어도 되고 좋거든.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니까 점 P는 A, 0이라고 놓고서 이 조건을 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차이는 이런 새로운 조건들이 주어지는 거 말고는 똑같이 푸는 거야. 알았지? 똑같이 푸는 거예요. 능숙해지기 전에는 이 식을 자꾸 쓰세요. A, P잖아.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에서 2를 빼면 2니까 제곱해서 4 쓸게. 조금씩 줄이고 있어 이제. 자, BP의 거리니까 A 빼기 3의 제곱 0에서 4 하면은 4 차이 나니까 제곱해서 16이라고 써줄게요. 예, 또 제곱해서 어떠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갔다 할 때 양변에 똑같이 루트만 있으면 제곱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쓰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너네 안 쓸 거야 아마. 익숙해지면. 썼다가 굳이 지울 필요 없잖아. 근데 옆에 뭐 다른 게 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써야 된다. 자, 이제 바로 풀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4 더해서 5 a제곱 마이너스 6a에 요거 제곱하면 9잖아. 더하면은 25가 되죠. a제곱은 없애놓고 넘어가니까 4a가 되고 20이 되고 a는 5가 나오는 거죠. 답에다가 이제 a는 5 쓰면은요 틀려요. 문제 잘 찾아봐봐. 문제에 소문자 a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점 P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어서 5,0이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알았죠? 자, 내가 풀어주는 문제 마지막입니다.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Y는 X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이 점 P를 뭐라고 놔라? A, A라고 좀 놔라. 알았지? 그런 다음에 또 이거 쓰면 돼. 루트 A와 P 사이니까 너네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별로면 여기다 A, A 써놓고 해. A, A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 루트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3의 제곱 A 빼기 0의 제곱
a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 루트는 없애놓고 괄호 풀면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a제곱이야. 그래서 이 a제곱과 a제곱은 요거랑 지워지고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5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9고 그냥 1차 방정식이죠. 8a는 4다. a는 2분의 1이 돼서 점 P는 뭐냐?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았지? 예. 일단은 유형별로 2개씩 푸는 걸 먼저 목표로 좀 풀어보세요. 알았지? 앞에 예제 1번부터. 그날 해야 될 양이 있다 보니까 마냥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었거든. 예, 3번. 자, A, B 나왔고 X축 위에 점 P 나왔으니까 요렇게 바로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게 중3 때 배웠는데 교육과정을 갖다 바꿔놓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4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구하는 거는 중3 때 배우잖아요. 요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 콤마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이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값들은 전부 다 y값입니다. 이 우변 전체의 값, 즉 이 우변이랑 y랑 같다고 했으니까 y값이나 이 식 전체의 값이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면 y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이라는 건 높으냐 낮으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없는 거야. 왜? 위로는 끝이 없잖아. 근데 최소값은 있지. 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최대값이니 최소값이니 하는 거는 이렇게 완전제곱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돼. 그럼 이때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느냐? x가 2, 답을 쓰는 건 아닌데 표현하면은 x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를 완전제곱 만들어주면은 a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빼기 9 더하기 1을 바꿔주면 이만큼이 a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지? 이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 a가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거 위에 건 다 무시하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거거든. 요건 마이너스 8 놔두고 요것만 생각해봐.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야. 플러스 요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뭐의 제곱일 때는 제일 작을 때가 0이거든. 여기 2 넣으면 0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되지. 제곱이니까. 그치? 2를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0이 되고 2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플러스야. 맞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거에 제일 작은 게 0이야.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3을 뺐어? 그러면 0 빼기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요 마이너스 붙었을 때는 요게 없을 때 3 넣으면 0이야. 그치? 근데 3 아닌 다른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의 최대값이 0이 되는 거야. 거기에 8을 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였으면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가 플러스면 최소값이 나오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를 공수 1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 요 예제 3번을 좀 보면 점 A와 점 B 그리고 점 P 가지고서 요걸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제곱이야. 이미 제곱이 붙어 있어. 루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맞지? 루트를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어떻게 할 거냐? 요거와 요거.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써놓을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0의 제곱. 0 빼기 3의 제곱 9.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a 빼기 2의 제곱. 0 빼기 5의 제곱 25. 끝났지? 여기서 a제곱, 여기서 a제곱. 2a제곱이 나와. 여긴 a 안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9 있고 여기에 4 있고 여기에 25 있으니까 상수항이 38이 되는 거죠. 2차식 만들었죠? 요까지가 이제 오늘 새로 배운 거. 여기서부터는 뭐다?
공통수학 1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표준형 만드는 거는 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들어갔어요. 중2, 중3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묶어주고 더하기 1 해주면 요만큼 완전제곱 되는데 공짜로 1 더할 수 없으니까 빼기 1 해주고 이건 다 밖으로 나올 놈이죠. 38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2가 묶여있고 a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1을 밖에 빼주면은 36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느냐? a는 1일 때 최소값이 36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a 같은 건 없었고 우리가 편의상 넣은 거니까 답을 쓸 때 뭐라고 써준다? 점 p가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선 최소값과 점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가는 과정, 여기 요 부분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수에서 안 배운 사람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까 예제 1번 제일 밑에 있는 문제 그게 그 A값 구하는 문제였거든. 자, 다음 예제 4번 문제를 보면 예제 4번 넘겨서 문제 봅시다. 자, 예제 4번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보세요 해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봐라.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볼 건데 이럴 때는요. A, B의 제곱, B, C의 제곱, C, A의 제곱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을 다 구해놓는 거예요. 제곱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같대.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A가 빗변인 이런 말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주면 되거든. 제곱해야지 비교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제곱을 구할 겁니다. 때로는 A제곱이랑 B제곱이 같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답은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다 같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돼. 그때는 A는 B는 C인 이런 말 쓸 필요 없어. 정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제곱을 다 구해봅시다. 그러면 A, B의 제곱이야.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잖아. 제곱해서 4.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 차이가 2죠. 제곱하면은 4. 해서 8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둘 사이의 거리는 5하고 1은 얼마 차이나? 4 차이나. 제곱하면 16. 2하고 마이너스 2, 4 차이 나죠? 제곱하면 16. 해서 32. 자, 마지막으로 CA에 5하고 마이너스 1, 6 차이나. 제곱하면 36. 2하고 0, 2 차이나. 제곱하면 4. 더하니까 40이죠. 맞지? 그러니까 어때? 요거 둘이 더한 게 이거랑 같지? 그러니까 얘가 빗변이 되겠지. 얘가 빗변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뭐냐? 답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훨씬 많은 확률로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여기가 8 나오고 여기가 8 나오고 여기가 16 나올 때도 있어. 8, 16 나왔어. 그럼 8하고 더해 16이니까 얘가 빗변인 건 똑같지. 근데 8 같기도 하잖아. 그지? 그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각 B가 90도인 여기 옆에다가 여기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 네. 자, 요거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 또 풀어봅시다. 세 문제인 거는 두 개씩만 좀 풀어보고 일단 빨리 푼 사람들은 하나 더 풀어보고 시간 되니까 5번, 6번 세 번째 턴 시작해봅시다. 자, 예제 5번 실수 XY에 대해서 여러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건 다 실수입니다. 알겠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는 I가 없어요. 다 실수예요. 허수 없어요. 그래서 요놈들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현재 저 뒤에 있는 동건이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제일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서연이 밟고 가면 되는 거지. 그지? 직선이 제일 빠른 거니까. 맞지? 지금 너네 이건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 요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거는 x, y와 1, 0 사이의 거리예요. 요거 보면 그 생각이 들면 좋은 거야. 얘를 보면은 x, y와 뭐, 왜 플러스 3이겠어? 마3이니까. 2인 이유는 2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가 얘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 거리하고 요거 거리 더한 거의 최소값이니까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까? 1,0 여기 있습니다. 1,0. 또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3,2면은 여기 마이너스 3,2가 여기 있겠네요. x, y가 여기 있다 친다면은 여기 있다고 친다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되는 거야. 저 루트 더하기 루트가. 이거가 왼쪽, 요거가 오른쪽 되는 거지. 맞지? 돌아가니까 별로라고. 제일 빠른 건 뭐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빠른 거라고. 그러니까 x, y가 이런 엄한 데 있지 말고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x, y가 있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을 구해서 더한 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 따라서 뭐다?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단거리야. 알았지?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3, 4 차이 나니까 16 루트 0하고 2 차이 나니까 제곱해서 4 루트 20이니까 답 쓸 때는 2루트 5라고 써주면 되겠죠. 풀이 과정은 이게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간단할 거야. 근데 요걸 빨리 눈치를 채줘야 돼. 알았지? 루트를 보고서. 뭔 소리냐? 전화 오는 거야? 알람이 알람? 알람이 되게 평화롭네. 그거 맞아? 네 거는 맞아? 다른 사람 건가 봐. 안내방송 나오나? 꺼졌네. 됐지? 할 수 있겠어? 요거 보고 잘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요 정리 자체가 이름이 있는 네임드 정리예요. 이게 중선 정리라는 거거든.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파푸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리입니다. 정리예요. 예. 삼각형이 있고 꼭지점에서 맞은편 중점이랑 연결한 중선이죠. 이게 중선. 무게중심 할 때 배웠던 거 2학년 2학기 때. 이 중선을 그면은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그러니까 AM제곱 더하기 맞은편 변의 절반의 제곱에 2배 한 거와 같다. 이게 파푸스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 뭐 이래저래 은근히 쓰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온 거는 중선 정리를 알아 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여기 Y축, X축 중점이 0,0이라고 놨을 때 여기는 A, B 여기는 C, 0 여기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똑같이 X축 위에 있는데 이 거리랑 같으니까. 여기 굳이 D, 0이라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A, B라고 쓴 이유는 뭐 알파벳이 A부터 시작하니까 별 뜻은 없어. 알았지?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걸 갖다 증명하는 거야. 증명.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좌변 따로 정리하고 우변 따로 정리하면 돼요. 그 둘이 같은 거 보여주면 증명 끝이야. 그럼 증명하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 배운 건 뭐밖에 없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다. 우리 계속 그것만 쓰고 있잖아. 그지? 그거 하면 돼. 자, 좌변이 루트가 아니고 이거지? 이거죠, 이거? 그래서 AB의 제곱, 좌변 AB의 제곱 먼저 하면 뭐야? A, B의 제곱이야. A, B와 마이너스 C, 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 쓰고 A 빼기 마이너스 C, 즉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B제곱. 자, AB 제곱 끝났다. 좌변에서. 그 다음 뭐 할 차례? AC 제곱.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B제곱. 정리하면 A제곱 두 개 있으니까 2A제곱. B제곱 두 개 있으니까 2B제곱. C제곱 두 개 있으니까 2C제곱이고 여기서 딱 끝내면은 너는 잘못하면 틀려요. 뭘 빼먹었어? 완전제곱 풀 때 플러스 2AC하고 마이너스 2AC를 안 썼지 아직? 근데 얘들이 없어지죠. 부호 반대니까. 좌변 정리 끝났다? 맞지? 그럼 이제 우변 정리 들어갑니다. 우변 2배에 괄호 치고 자 AM의 제곱이야. A, B와 0,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A 빼기 0의 제곱, A제곱. B 빼기 0의 제곱, B제곱. 끝났고 BM의 제곱이야. BM. 0하고 C 사이의 마이너스 C 사이의 거리는 C니까 그거 제곱하면 C제곱이고 0하고 0은 굳이 따질 필요 없겠죠. 해놓으니까 어때?
좌변이랑 우변이랑 어때요? 똑같죠?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거 증명할 때도 예제 6번 밑에 보면은 문제 2개 있잖아. 그지? 이것도 좌표평면 잘 설정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아예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잖아. 점 D를 원점이라 놓고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거리의 B를 이용해가지고 해야 돼. 알았지? 예, 해봅시다. 자, 4턴 시작합시다. 네 번째 턴. 자, 3분의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자,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항상 수직선 먼저 하고 그거를 좌표평면으로 가서 좌표평면은 수직선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X 따로 Y 따로 하면 돼요. 이랬을 때 이 내분점이라는 게 선분 A, B에 대해서 A로부터 거리가 M, B로부터 거리가 N에 있는 점 P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사이에. 맞지? 그런 점 P를 갖다가 내분점이라고 하는데 점 P는 뭐냐?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무게중심에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중점 M이 있고 요걸 갖다가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오늘도 배울 거야. 여기 무게중심이 G가 있으면은 G는 몇 대 몇이라고 배웠어? 2대 1이라고 배웠죠? 이게 내분점입니다, 이게. 그때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요런 G가 AM의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분이라는 건 뭐 별건 아니고 그겁니다. 요 전 교육과정에서는 내분점 말고 외분점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 직관적으로. 근데 이건 뭐 받아들이기 바로 쉽죠. M 대 N 하면은 A로부터 M, B로부터 N이라는 거. 그랬을 때 요 식이 내분점을 구하는 식이 이거거든. 왜 이거인지를 좀 보여줘 볼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땅땅땅 해서 자, 내분이란 거 뭐라고? AP의 길이 대 PB의 길이가 M 대 N일 때 M 대 N 내분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AP의 길이라는 건 AP의 길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었잖아. 그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PB의 길이는 역시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M 대 N이다. 외항의 곱을 먼저 쓸게요. NX 빼기 NA는 내항의 곱 쓰면은 MB 빼기 MX. 마이너스 MX가 넘어가면서 M 더하기 N의 X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넘어오면 MB 더하기 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뭐냐? 나눠버리면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증명은 이렇게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써먹을 때는, 내분점 써먹을 때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A, B, 좌표가 A, B인 것 같다. M 대 N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M 대 N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크로스 시켜주세요. 크로스. 누구랑 누구랑 곱하는지가 헷갈려. 그지? 어차피 더하는 거라 뭘 먼저 쓰는지 상관없는데 연결만 잘 곱해놓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MB하고 NA 더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얘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긴 한데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처음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틀을 좀 맞춰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안 헷갈려. 안 헷갈리면 안 틀려. 알았지? 그러니까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다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놓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로스 된 것끼리 곱해주면 되거든. 이게 수직선이라면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보자.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거든. 그랬을 때 요 좌표가 궁금해. 근데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 M 대 N이거든. M 대 N이거든요. 요게 M 대 N이면 이것도 M 대 N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겁니다. 예,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거 대 요거를 M 대 N으로 나눠. 그럼 M은 이쪽으로, N은 이쪽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될 거냐? 분모는 무조건 M 더하기 N이 들어가고 M, X2 더하기 N, X1. 여기도 마찬가지 M 더하기 N 해놓고서 M, Y2 N, Y1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바로 요 아래 거를 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예제 1번이랑 2번을 먼저 풀어줄게요. 그거 하는 거 보고서 여러분들은 19, 20, 21 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봅시다. 예제 1번 시작합니다. 맞네요. 자, 예제 1번. 이런 식으로 예제 1, 2번, 예제 3, 4번, 예제 4, 5, 6, 5, 6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알았지? 자, 4턴 시작해 봅시다. 점 A 4, 마이너스 3, 점 B 마이너스 2, 6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래. 그러면 이렇게 한 게 P가 된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Q는 2대3으로 내분한대.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한 거는 Q가 된대요. 그럼 P 먼저 구해보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대1 내분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 4 곱해서 4 2, 6, 12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3 썼지.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요 위에가 지금 0이네. 그러니까 얘는 0, 위에가 9네. 3분의 9니까 3. 점 P 나왔어요. 이제 Q 합시다. Q는 몇 대 몇 내분? 2대 3 내분. 그럼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해놓고 2하고 요거 3하고 요거 곱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하고 4 곱하니까 3, 4, 12. 그 다음 2하고 6 곱하니까 2, 6, 12 더하기 3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야. 5분의 뭐야 이거? 5분의 8인가? 5분의 8 5분의 이건 3이죠? 됐니? 예. 저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내가 여기서 중점 좌표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점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1대1 내분인 거나 마찬가지죠. 중점이라는 건 요 점과 요 점의 정 가운데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일 때 이것도 거리가 1 되는 점이 중점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돼? 1 더하기 1, 2분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X합, 여기는 Y합이 되면 돼. 이유가 뭐냐? 1대1이니까 1을 이쪽에 곱할 건데 곱하나 마나죠. 그쵸? 그러니까 1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고 1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는 건데 곱하나 마나야.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그냥 X 합한 거 나누기, Y 합한 거 나누기.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두 점의 평균이라 불러요. 평균이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개수 2개일 때는, 그지? 3개일 때는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지? 오늘 마지막에 하는 게 무게중심인데 그거는 세 점의 평균입니다. 다 더해서 나누기 3.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중점 구할, 중점은 M이라고 한다면 자 0하고 5분의 8 더하면 5분의 8이지? 나누기 2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4가 나옵니다. 3하고 5분의 3이야. 이건 5분의 15잖아. 5분의 15랑 5분의 3이니까 5분의 18이지? 나누기 2하면 5분의 9 나오는 거야. 형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예, 됐고요. 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 문제 좀 먼저 읽어보세요. 예제 2번 문제 좀 읽어보시고 읽어봤습니까? 자, 내분점을 몇 대 몇이냐 할 때 이렇게 문자가 나와버렸네, 그지? 근데 어찌 보면 더 좋아. 왜? 둘이 더하면 얼마니? 1이야. 분모 쓸 필요가 없어요. 더하면 1이니까. 뭐 똑같아. 크로스 시켜놓고 하면 됩니다. 자, 내분점을 구해봅시다. 분모가 더하면 1이니까 1분의,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1분의 1을 써줄게. 알았지? 자, t하고 7 곱하니까 7t 더하기 1 빼기 t랑 2 곱하니까 2 빼기 2t. x좌표 끝. 그 다음에 t하고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t. 1 빼기 t랑 5 곱하니까 더하기 5 빼기 5t. y좌표 끝. 정리됐죠? 요거 정리하면은 5t 더하기 2, 콤마 마이너스 6t 더하기 5야. 근데 이게 1사분면에 있대. 1사분면은 xy가 다 뭐? 양수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스. 5t 더하기 2가 플러스. 정리하면은 5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t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6t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6t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t는 나눠주니까 6분의 5보다 작다. 예. 요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거든. 예. 요것도 뭐 공수 1에 나오는 거긴 한데 요거와 요걸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니까 오른쪽,
6분의 5보다 작다니까 왼쪽. 겹치는 게 여기죠? 답 쓸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 이거 틀렸어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예요. t는 0보다 커야 되거든. 요게 아니고 0보다 크다고 했어야 맞는 거야. 요거 써서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란 t가 1보다 크다는 깔리고 들어가는 거거든. 알았지? 지금 2-1번이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칠판에 풀어줘 볼 건데, 칠판에 풀어줘 봅니다. 2-1번 A 마 3 마 2 B 마 6 4 1 빼기 t 대 t 요렇게 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1 빼기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t는 1보다 작다. t가 0보다 크다. 요거는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고 나서 내분점을 구해보면 분모는 둘 다 1 나오죠? 1, 1. 맞지? 요렇게 해봤어.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6t. t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t. 이거랑 얘랑 곱하면 4 빼기 4t. t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t. 나오죠? 정리하면 3t 빼기 6 마이너스 6t 더하기 4. 3t 빼기 6은 0보다 작다. 왜? 이게 2사분면이라 그랬거든. 2사분면은 왼쪽 위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4는 플러스. 얘 풀어보면 t가 2보다 작다 나와. 얘는 풀어보면 있잖아. 마이너스 6t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t는 3분의 2보다 작다 나와요. 서연아, t가 3분의 2보다 작다는데 너 크다 그랬어. 맞지? 근데 왜 3분의 2랑 2 사이가 나와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3분의 2하고 2 사이라고 나오면 안 되지. 그지? 부동호 바뀌면 3분의 1보다 작다 나와야 된다고? 기록해는 구했는데 답을 이렇게 썼지.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거랑 요거에 다 써봐. 1보다 작다. 쫙. 0보다 크다. 쫙. 2보다 작다. 쫙. 3분의 2보다 작다. 3분의 2보다 작다. 쫙. 4개의 직선이 다 지나가는 부분이 어디? 여기죠. 따라서 0하고 3분의 2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식을 이렇게 좀 써봐.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식이 좋은 식이에요. C좌표를 구해봐라.
자, 봅시다. 예제 3번, 예제 4번 들어가 봅니다. 예제 3번 봅시다. 점 A, 점 B가 있어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데 한 40% 내지는 60% 40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AB 대 BC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면은 오답을 얘기해요. 몇 대 몇일까요? 얘 대 얘는 1대 2가 맞습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거 보고서 2대 1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1 써봐. 그러면 1에다 2 곱한 게 얘랑 같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1대 2가 되는 거야. 3A하고 2B가 같대. A 대 B는 몇 대 몇?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2 써봐. 그럼 여기 3 써야 같아지지? A 대 B는 2 대 3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요렇게 하면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여긴 2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2 대 1 이렇게 틀려. 그러지 말자고. 예. AB 대 BC가 1대 2거든. 자, 그냥 편의상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가 A입니다. 0,1이에요. 여기가 B입니다. 7,5예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래? A, B의 길이가 1일 때 연장선이 무슨 뜻이야? 쭉 더 이어준다는 얘기잖아. 그지? 쭉 더 이었을 때 점 C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때 AB가 1일 때 BC가 얼마래? 2래. AB 대 BC가 1대 2라고 지금 주어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C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냐? A,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AC의 1대 2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분점만 구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A, B에 관한 1차 방정식 2개. 알았지? A 따로, B 따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대 1 나왔지? 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1은 이쪽으로, 2는 이쪽으로. 1은 뒤에 있는 점으로, 2는 앞에 있는 점으로 크로스 시켜놓고 곱하기만 잘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B에서 B의 X좌표. B의 X좌표 7. 7은 뭐야? B의 X좌표야. 우리는 X좌표만 먼저 할 거야. 1대 2 내분이니까 1 더하기 2 3분의 바로 할게. 알았지? 자, 1하고 뭐하고? 하은아 1하고 뭐하고 곱해? A하고. 그렇지. 1 곱하기 A 쓴 거고 2하고 0 곱하니까 0 된 거야. 따라서 A는 얼마? 21이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 5. 5는 Y좌표야. 또 1대 2니까 여기를 3분의 하고 1하고 누구하고? B하고 곱해. B 더하기 2하고 1 곱해. 2가 되는 거지. 위에가 뭐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얼마? 13. 끝났죠. 이 답에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답에다 뭐 써야 돼? C 좌표를 써야죠. 21,13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다. 알았지? 됐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분점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했다고 본다면 4번하고 5번도 뭐 마찬가지지만 얘는 중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이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뭐 넓이 구하는 거야. 초딩들도 할 줄 알지만 평행사변형에 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 길이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한다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 평행사변형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점을 좌표를 O라고 한다면 좌표평면이니까 O라고 하긴 좀 그렇고 P라고 할게. 점 P의 좌표를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2분의 또 2분의 2분의 할 수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알려줄게. 일단 중점으로 하는 게 정석이야. 정석대로 하면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식으로 쓸 수 있지. 1하고 4 더해서 5 8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7 이게 D좌표입니다. P좌표예요. 중점. 근데 얘하고 얘의 중점도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A 더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A 3하고 B 더해서 3 더하기 B 왜 더하는 거야? 평균 구하려고. 중점이니까. 그지? 두 점의 평균 구하려고. 그랬더니 이만큼이 뭐야? 5네. 그래서 A는 얼마? 7. 요만큼이 이거잖아. B는 얼마? 4. 끝입니다. A, B 더하라 했으니까
11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시간 없을 때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자, 시간 없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요거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1 되려면 얼마 더하니?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잖아. 평행하면서 길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1 되려면 3 더해야 돼. 그러면 4에서 3 더하니까 얘는 7. 3에서 8 되려면 5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 더해서 얘는 얼마? 4. 그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좀 빨리 푸는 방법. 하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쓰지 말고. 알았지? 네, 해봅시다. 하고. 네, 오늘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문제 쫙 풀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겠어? 엄청 많이 남았죠. 내일 오기 전까지니까. 네, 그 시간 동안 쫙 다 풀면 됩니다. 그렇게 12일만 버티세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일. 8월 7일. 원래 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까지였는데 목요일 시작으로 바뀌면서 이제 금요일에 끝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래도 여름 특강은 좀 내 기준에서. 겨울 특강은 너무 힘들어. 2번 해야 돼. 방학이 기니까. 1차, 2차 특강이 있어요. 겨울방학 때는. 모집이 잘 되면. 그래서 저기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특강을 2번 엽니다.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그냥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거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세계에. 예, 코로나가 생겼어요. 2020년 2월 15일쯤이었나? 금천동 택시기사 부부 코로나 발병. 그게 터진 거야. 처음 청주에.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님이 여기 앞에 CU 앞에 손님을 내려줬네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 동네가 이제 마비됐죠. 마비됐다기보다는 그때 되게 웃겼어. 너네 그때 몇 살이었니? 10살. 그럼 초등학교 3, 4학년이었겠네. 그지? 그때가 우리 학원이 저기 솔바샤브 건물에 있다가 일로 이사 온 해였어. 이때가. 이사 와가지고 이제 한 석 달쯤 됐을 때야, 이때가. 한 12월 초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와,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 이 건물에 코로나 환자가 들렸었다. 동선이 파악이 됐어. 그럼 이 건물 다 마비. 다 영업 정지. 막 일주일 동안 뭐 소독하고 난리 났었죠. 우리 학생 하나가 솔밭중이었는데 금요일날 다 클리닉 한다고 왔는데 걔네 반 하나가 그날 실려갔대. 코로나 그 의심 환자로. 코로나 확진도 아니고 의심 환자로 실려갔대. 검사 뭐 이런 거 하러. 그래서 걔네가 일찍 끝났다나 뭐 그랬대. 근데 걔가 그날 왔네. 여기를. 실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반 애가. 그래서 우리도 집에 일찍 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전격적으로 자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다 보내버렸지. 그때 그랬어. 요새는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 쓰고 그냥 생활하잖아. 그지? 그런 일이 또 생기겠지? 그렇지 않을까? 지구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지구가 아파서 그런 일은 또 생길 것 같아요. 에휴, 무서워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각의 이등분선 이제 내분점의 마지막 문제인데 무게중심은 내분점 문제는 아니고 자, 요거는요 중학교 2학년 닮은 단원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었고요. 또 외곽의 이등, 요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가 있었거든. 이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뭐였냐면 1대 2는 3대 4다 이거였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렇게. 기억이 날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일 때는 요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은 1대 2는 3대 4다. 우리 이제 근래 주말반에서 센 풀 때는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도 나왔었거든. 여기는 아마 내각만 나올 겁니다. 예. 내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요 문제잖아, 그지? 요 문제잖아. D 좌표를 구하시오거든.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그럼 빨리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하세요.
그 각을 2등분한 요 점으로부터 양쪽 옆에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1하고 마이너스 2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9. 5하고 1, 4. 제곱하면 16. 루트 씌우니까 5 나온다. 그지? 루트 25. 그 다음에 1,5와 7, 마이너스 3. 1하고 7, 6 차이나. 제곱하면 36. 5하고 마이너스 3, 8 차이나. 64. 루트 씌워서 10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5대 10. 몇 대 몇? 1대 2인 거죠. 그치? 이제 무슨 문제? 내분점 문제. 점 D. 정체가 뭐다? BC의 1대2 내분점. 끝났죠. 그쵸? BC의 1대2 내분점이면은 이거는 유제도 아니고 저 앞에 아까 계산 쉬운 문제. 그거죠. 좌표 다 나와 있고, 몇 대 몇인지도 다 나와 있어. 계산만 하면 된다. 알았지? 자, 어떻게? 1 더하기 2, 1 더하기 2분의 1, 7, 7.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자, 1 마3 마3 더하기 2, 1은 2 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끝인 거야. 알았지? 요게 각의 이등분선 문제였고요. 그 다음, 자,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중2 때는 세 중선의 교점 뭐 이런 거 했지만, 그지? 여기서는 내분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그러면 요 맞은편에는 얘도 중점일 거 아닙니까? 맞죠? 중점일 거 아니에요? 중점이니까 뭐 콤마 뭐 되냐? 2분의 x의 합, x2, x3. 2분의 y2, y3이 되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 g의 정체는 뭐냐? 이 g의 정체는 뭐냐? am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래서 분모에 3분의 가 있는 거야.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분의. 알았지?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에요. 세 점의 평균. 이러면은 그 중점하고 좀 쌍으로 기억해 주기 편하잖아요. 중점은 2점의 평균, 무게중심은 3점의 평균. 이렇게. 중점은 2분의 x합, 2분의 y합. 무게중심은 3분의 x의 합, 3분의 y의 합. 그냥 계산만 한다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알았지? 무게중심은 뭐라고? 3분의 x 다 더한 거, 3분의 y 다 더한 거. 알았지? 내가 꼭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게 요거 구하는 방법하고 한 가지 더 설명해 줄 게 있어. 일단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해 본다면 요 점과 요 점을 갖다가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는 어디 곱해줘야 돼? AM을 2대 1이니까 2는 여기 곱해주는 거고 1은 저쪽에 곱해주는 거지. 2대 1이면 2는 M에 1은 A에 곱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2는 2분의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분자만 남겠지? 1은 저기다 곱하니까 x1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x2, x3, x1 다 더한 게 나오는 거지. 분모는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된 거고. 3분의 y 다 나오는 거죠. 알았죠? 예, 너무 어려운 사람은 증명까지 생각하지 말고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아야 돼.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뭐냐? 이거 중점 1대1이지, 그지? 이러면 여기도 1대1이거든. 여기도 1대1이거든요. 이 중점 얘네들의 무게중심도 G예요. 심지어 3대1 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똑같이 3대1라도 만드는 삼각형이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처음에 우리가 구한 3분의 x1, 2, 3, 3분의 y1, 2, 3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요 점이 뭐 나오냐면 4분의 요 x만 가지고 해보면 요게 x2, x3 나오잖아. 4분의 3x2, 1x1 이렇게 나오고 요 점은 4분의 3x3, 1x2 요 점은 4분의 3x1, 1x3이 나오거든. 그랬을 때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이거랑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다 더하잖아? 그러면 4로 통분돼 있으면서 x1 여기 하나 있고 여기 x1 3개 있잖아. y, x2가 여기 3개 있고 여기에 하나 있잖아.
x3도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전부 다 4개씩 있어. 맞지? 전부 다 4개씩이니까 4 묶이면서 x 1, 2, 3이라고. 뭐가? 다 더한 게. 다 더한 게. 그거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건 지워지면서 우리가 원래 구했었던 무게중심의 x좌표랑 똑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비율이 똑같다면은 똑같은 비율로 다 만들어진 삼각형이면은 원래 삼각형이랑 똑같다는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6-3번 같은 거는 너무 쉽고 6-3번 같은 건 너무 쉬워요. 알았죠? 자, 무게중심 한 문제 풀어주고 이제 계속 풀 시간 줄 테니까 자 봅시다. 얘는 했고 예제 6번 보면 요거의 무게중심이 0,0이래. 그럼 공식이 뭐랬어?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 다 더해서 나누기 3 a 더하기 b 더하기 1, 3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7 하는 거야. 그게 무게중심 0,0이래. 다시 3분의 x 다 더한 거 3분의 y 다 더한 게 0,0이라고 문제 줬잖아. 그지? 그렇게 식 만든 거야.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되면 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 너무 저기 했네. 그냥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0. 이렇게 식 세우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 나오냐? 7 나와. 여기다 넣으니까. b 더하기 8이 0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끝난 거죠.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56이 되겠네요. 뭐가 잘못됐니? 잘못됐네. 문제를 잘못 썼네. 여기가 잘 썼는데 이걸 잘못 썼구나. 그지? 여기 어라? 여기가 a,a가 아니고 a,b죠? 그지? 하은아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고독하고 여기가 뭐야? b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7이 0인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고 두 식을 빼주니까 3a가 6이고 a는 2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연립하니까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6이고 이런 거예요. 네. 자, 빨리 푸는 사람들은 연습 문제 앞에서 안 한 거랑 뒤에 안 한 것까지 쭉쭉 풀어보고 안 되는 거